역시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참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에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빼빼로데이입니다. 유분한 기리분들 집에 갈 때 꼭 빼빼로 하나씩 챙겨가는 거 잊지 마시면서 오늘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미국 불타오르네. 자, 하락장 끝났나요? 라는 얘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어제 미국은 갑자기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셧다운이 끝난다는 이야기와 함께 증시가 상승. 그 와중에 엔비디아가 6%나 올랐는데 오는 19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안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젠슨항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미쳤음 이렇게 기대감을 막 펌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가 좋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도 결국은 진행되지 않겠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도 반영되었다는 소식.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장 초반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시가 다시 또 뭐 올라가는가, 코스피 막 4,500, 4,600 한 번에 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지만 저 길이 생각했을 때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게 보통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장세가 슬슬 좀 쉬어가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쉬어가고, 그렇다면 그 돈 다 어디 가냐? 바로 중소형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도 그렇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형주 반도체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마침 또 여러 증권사에서는 결국 소비자에게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목표가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 상승된 기업들을 보자면 원익 IPS, 이수페다이스, 해성DS, 솔브레인,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오늘 목표가 상승이 나온 거지 다른 소부장 기업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ETF가 있거든요. 그러한 ETF로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는 심플합니다. 결국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욕심이 좀 나겠죠. 증설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수혜를 소부장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익 IPS와 이수페다이스의 주봉을 보면은 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혹시나 내가 지금 사긴 좀 어려우면은 언제 내가 사야 될지,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은 살지, 그런 것들을 정해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버블은 쏠려서 버블이다. 자, 요즘 여러가지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7,500, 그리고 코스피 조정설, 주도주 변경설 등등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막 쏟아지고, 기대분들 속으로도 이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KB증권이 봤을 때는 과거 닷컴 버블 때 주도주는 끝까지 주도주였다, 이렇게 이제 팩트로 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실제로 과거에 주도주가 가득했던 나스닥 100,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 때 있죠. 그때 당시에 주도주가 가득했던 나스닥 100이랑 미국 산업의 중심인 S&P 500,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키리분들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고점 치고 떨어졌을까요? 뭐 당연히 그 많이 뜨거웠던 나스닥 100이 먼저 고점 치고 떨어지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S&P 500이 상승을 먼저 멈추고, 정말 놀라운 거는 나스닥 100이 그 이후에 뭐 한두 달 더 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2배나 더 오르고 닷컴 버블이 끝났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 당시에 야 이거 나스닥 이거 못 산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야 이거 반도체 이거 못 산다, 엔비디아 못 산다, 다른 소외주를 사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 하지만 과거에는 그때 그런 투자를 했다면 아주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너무너무 비싸서 좀 사기 힘들다, 만약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딱 10%만 챙겨보시는, 그리고 그것도 ETF로 챙겨보시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사 연간 전망이 나오는 중. 자, 증권사들이 내년 연간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각각 아주 다른 전망을 꺼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화제가 되는 게 뭘까요? 바로 KB겠죠. 앞서 KB증권의 코스피 7,500, 우리가 지난주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낮게 지지한 곳도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최고치가 4,500 정도로
그러니까 뭐 KB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잘 되면은 요 정도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간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반면 키움증권은 아이 그건 아니야 그냥 4,500 정도 이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요렇게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4,50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코스피가 무려 10%나 더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수준이죠. 자 그렇다면 키움증권이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그 인플레 지금 뭐 잡히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목표 아래 수준으로 안정되지 않았으며 여러 변수들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한국투자와 유한타는 4,600, 신한투자증권은 5,000을 최고치로 예상했는데 자 그런데 기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증권사 전망치 사실상 맞추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참고로 이거 진짜 웃음벨이죠. 작년엔 어땠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3,000 내외를 전망했고 키움증권이 3,000, 한국투자증권은 2,800을 제시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코스피는 4,00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요런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능 날에는 시장이 하락한다고 그거 아시나요? 저도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능 날에는 코스피가 하락한다는 속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10년간 오히려 6번 상승하면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 속설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과거 10년엔 좀 달랐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는 야 이 정도면 믿을만 했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두산, 이제는 백두산이다. 두산이라는 기업 다들 친숙하시죠? 보통 이렇게 뭐 두산, 효성 뭐 이런 이름을 딱 보면은 아유 뭐 지주산에 딱히 나랑 안 맞는 회사인 것 같아 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두산만큼은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두산의 목표가를 137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4분기는 가동률이 100%를 보일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전망에 두산은 오늘 100만원을 돌파, 이제는 백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길이 그래서 두산이 못 파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친구도 AI 버블의 중심에 있는 친구죠. 두산은 두산전자를 100% 가지고 있고 두산전자는 반도체 핵심 소재인 CCL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CCL은 PCB의 원재료인데 그런데 이 CCL을 AI 가속기용 하이엔드급을 만들다 보니까 갈수록 실적이 쭉쭉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산 이제는 백두산인데 과연 뭐 내년쯤에는 200두산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100만원 넘는 기업들이 진짜 많네요. 다음입니다. 하이브 목표가는 올랐지만 어제 쇼크가 나온 하이브 그런데 목표가가 올라가네요.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4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뭐 BTS 활동 재개 플러스 현지화 아티스트 데뷔가 26년에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이브에 이제 좀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5%나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SM도 오늘 또 4% 하락, YG엔터도 5% 하락으로 주요 지지선을 다 깨고 떨어지는 칼날을 만들고 있는데 하지만 내년에 봤을 때는 이 또한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솔솔 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엔터주에 관심이 있다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SM, YG엔터 120주선까지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 아마도 BTS 컴백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싸움이 나오나 지금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뭔가 봤더니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대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음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본 총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뭐 쉬운 결정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파장이 큰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발끈했다고 합니다. 중국 총영사는 역시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참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에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총리를 보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또 일본에서는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도 나타나면서 이 둘의 사이는 조금씩 나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차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중국 전기차가 한국으로 솔솔 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중국차는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미 전기차 시장이 공급 과잉으로 출혈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 업계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무려 130개입니다. 130개. 그런데 이 중에 흑자를 낸 기업은 비아디, 테슬라 차이나, 리오토, 지리 요렇게 4개밖에 안 된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죠. 그만큼 출혈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계속 만드는데 이제는 내수해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없다 보니 해외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기리분들, 지금 이걸 들으시는 대부분의 기리분들, 그리고 저 기리 또 당연히 아무리 싸도 그 중국 차를 타긴 좀 불안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분명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싸도 너무 싸다고 해요. 아무리 중국 차를 못 믿는다고 해도 아니 뭐 시내 주행할 건데 그리고 전기차가 이렇게 싼데 야 이걸 안 살 수가 있나, 이러한 심리가 슬슬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뭐 과거에도 그랬겠죠. 뭐 철강이든 디스플레이든 화학이든 등등 처음에야 중국 업체 다들 무시했겠지만 나중에는 가격에 밀려서 우리나라 산업이 다 완전 박살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혹시나 자동차도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기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트랜스젠더 여성은 이제는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검토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뭐 원래는 됐다는 거야 라는 생각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21년 도쿄 올림픽 때 한 역도 선수가 트랜스젠더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규정이 또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막힐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IOC에서는 여성 부분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며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조정이 마지막 기회야. 내년에도 증시가 뜨겁다는 이야기가 많죠. 오늘 또 우리가 공부한 게 뭐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나타난 조정에 마통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해서 모두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오히려 올해 들어서 돈 번 사람보다 돈 못 번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는 통계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코스피 4000이라는 숫자는 마통을 뚫게 만드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인 것 같고 지난주에 갑자기 증시가 사이드카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1조나 늘었다고 하고 이는 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해요. 4년 전이면 언제죠? 맞습니다. 바로 동학개미 운동 때죠. 자, 비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용거래 융자잔고는 최대치를 갈아치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만 보통 이럴 때 한 번쯤은 신용을 터는 무빙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최근 들어 증시가 급락하다가 이제 어제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조정이 벌써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 고점 대비 10에서 15%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바닥을 쳤는지 그걸 조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건설 경기는 최악. 서울은 부동산이 뜨겁다고 하지만 다른 곳은 글쎄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지어지지 않고 당연히 시멘트 업계가 난리라고 합니다. 올해 국내 시멘트 출하량은 작년이랑 비교해서 16%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34년 만에 최저치, 말도 안 되게 줄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년에도 시멘트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 1%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멘트 관련, 건설 관련 주가가 오르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 전에 오히려 대북주로 오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구글 지도 반출은 또 미뤄졌습니다. 구글 웨이모,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죠. 그 친구가 한국에 들어오는 트리거라고 생각되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결과가 오늘 원래 나오는 날이었는데 결국 또 미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도 계속 미뤄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거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미루게 되면서 뭐야 이거 거부를 안 하고 또 미룬 거 보니까 이제 결국 통과는 시켜주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보완 신청서를 요청하며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느껴지는 거는 어차피 막지는 못하는 거구나. 다만 지금 바로 이제 통과시킬 순 없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좀 도와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내년 2월 5일까지 보안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슬슬 다가오는구나 그 시대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저장하고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들의 원가 비중이 뭔지 나타낸 자료를 확인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전 액추에이터가 24%, 선형 액추에이터가 27%로 두 개 합쳐서 5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감속기 관련주가 다 올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게 어디냐? 바로 손입니다. 손. 그래서 원익 로보틱스가 그렇게 올랐군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컴퓨팅 칩, 비전 시스템, 배터리, 열관리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이 자료는 스크린샷 찍으시고 나중에 로봇주가 좀 많이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3초 뒤에 남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기르분들의 계좌가 오늘보다 내일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